삼성페이는 NFC 기능을 오프를 해도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안녕하세요, 테크와이프입니다. 애플페이 도입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부터 삼성페이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애플페이 국내 출시에 맞춰서 삼성페이의 확대성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신랑이 애플페이 된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는 아무래도 MST 기반의 단말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삼성페이의 장점은 MST와 NFC 이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더 국내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앱을 살펴볼게요. 앱을 살펴보면 삼성페이, 삼성패스, 탑승권, 티켓, 디지털키, 디지털 자산, 모바일 신분증, 보안, 쿠폰으로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었어요. 먼저 삼성페이 지원 카드는 삼성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로 쓰는 삼성, 신한, 국민, 기타 등등 카드들은 개인이나 체크 대부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실물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하나로 외출을 간단하게 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갑을 그냥 예의상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지폐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동전, 뽑기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가끔 해주고, 아니면 왜 1,000원 넣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 장난감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지폐 몇 개를 갖고 다니지만, 그거 외에는 정말 지갑을 갖고는 다니지만 꺼내본 적이 없는, 지폐를 꺼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스마트폰 하나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간편 결제를 생각을 하면 삼성페이, 그다음 페이코, 그다음 네이버페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오늘 삼성페이는 특히 결제 이외에 지출 금액을 문자 알림 서비스보다 더 간편하게 정렬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메뉴를 보면 결제카드 있고요, 계좌, 멤버십, 기타 등등 굉장히 많죠. 결제카드 추가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로 등록을 하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애플페이가 국내로 들어왔잖아요. 삼성페이도 역시나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해외 결제 시스템은 최근에 조금 더 확산되었는데, 마스터카드 이외에 3월 27일부터는 비자도 해외 결제 가능하고요. 앞으로 4곳의 추가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카드사로 인해서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MTS보다는 NFC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애플페이에 맞서 삼성페이 사용성을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카드 등록 이외에 통장 등록으로 계좌 이체 기능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기능 중 하나거든요. 이게 은근히 유용해요. 일단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과, 실물카드 혹시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입출금 하려고 실물카드를 가지고 다닌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진짜 어디에다 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인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 왜냐? 입출금 서비스를 할 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니까. ATM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각각 은행의 ATM에는 삼성페이 항목을 볼 수가 있어요. 삼성페이 연결된 계좌에서 입금을 선택합니다. 영수증 인쇄 여부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지문 인식이 되면서 RF 리더기에 올려둡니다. 입금할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완료가 이루어져요. 출금 또한 손쉬워서 실물카드 없이 입출금 서비스가 가능했어요. 이게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삼성페이가 없어서는 안 될,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하나의 지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멤버십 카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멤버십 카드 관리는 옛날에 월렛도 있었고 뭐가 되게 많았잖아요. 하나로 통합해서. 그런데 삼성페이도 가능하다는 점. 삼성페이를 결제할 때 멤버십 카드를 쫙쫙쫙쫙 돌려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딱 선택해서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이 굉장히 편리한 점이고요. 추가를 할 때는 직접 등록을 하거나 바코드로 인식해서 되거나 편하게 진행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 마음 먹고 쫙 하면 진짜 편해요.
그리고 쿠폰샵,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직접 쿠폰 구매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간편하게 보낼 수 있고요. 삼성페이 카드를 이용하면 혜택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어요. 이 외에 생일이거나 뭐 어떠한 일로 기프트콘 같은 거 받잖아요. 왜 뭐 커피 한 잔이든 뭐 케이크든 뭐든 간에. 근데 이거를 보통 다운로드를 딱 받은 다음에 핸드폰 이미지에서 찾아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아니면 폴더로 따로 관리해서 결제를 하는데, 이게 사뭇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걸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언제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사용 기간, 만료 기간 확인하는 것도 은근 일이에요. 그런데 삼성페이에 등록을 하면 만료 기간이 딱 나오고 한 번에 눈으로 쫙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제가 이 모바일 신분증을 솔직히 등록하고 나서 사용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대학생 분들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신분증 검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갑을 안 갖고 다니니까 이렇게 앱 하나로 싹 해서 보여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했어요. 사진과 함께 뭐 식별번호, 발급일, 갱신 기간을 포함해서 되게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어요. 학생증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실히 대학생들에게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네요. 또 하나, 티켓과 탑승권. 탑승권은 비행기를 또 탈 일이 없어가지고 보여드릴 순 없지만, 티켓은 또 은근히 몇 번 편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메가박스만 가능했어요. 최근에 롯데시네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티켓링크도 추가로 됐어요. 그래서 점점 확산될 예정이고요. 빨리 CGV나 여러 다수 곳에서도 통합 시스템으로 이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결제하고 삼성페이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러 딱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종이 출력한 거를 보여주거나 앱 들어가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삼성페이에서 그냥 딱 보여주고 들어가면 되니까 또 이 부분이 굉장히 편리했어요. 탑승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세 곳만 가능한데, 이것도 앞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티켓은 에버랜드 되고요.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티켓링크가 현재 추가가 됩니다. 그 외에 뭐 디지털 키도 있고요. 디지털 자산? 이 두 가지는 저는 아예 안 쓰고 있거든요. 이 기능이 지원되는 거를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있겠죠? 교통카드 진짜 편리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교통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티머니를 할 건지 캐시비를 할 건지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후보로 선택을 합니다. 뭐 선물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로 권해드리고요. 그 이유는 가장 편리하고요. 수수료도 적게 나가고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보를 권해드려요. 휴대전화 결제는요, 수수료가 6%이니까요. 웬만하면 쓰시지 않길 바랍니다. 한도는 캐시비와 티머니 조금 달라요. 이왕이면 한도 높은 것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티머니로 등록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NFC 기능을 오프를 해도 됩니다. 그 이유가 삼성페이는 삼성페이를 결제를 하면은 슬라시 쫙 올리고 지문 인식을 해서 카드 모양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NFC가 자동으로 켜지게 돼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NFC 기능 오프를 해도 삼성페이 결제는 됩니다. 자동으로 켜지니까. 그런데 교통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NFC를 항상 켜두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교통카드는 삼성페이를 실행시킬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NFC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기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모드가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삼성페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모드는요, 뭐 기기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쓰신다, 뭐 가전이나 이런데 태그를 이용해서 많은 경우에는 기본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오로지 결제 또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만 쓴다 하시는 분들은 카드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배터리 사용량은 저는 크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체감하는데 이거를 바꿨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배터리 소모량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카드 모드보다는 더 사용성에 많이 주어지는 기본 모드가 조금 더 많이 잡아먹지 않을까, 배터리 소모량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패스. 삼성 패스의 장점이 어마어마하죠. 보통 아이디는 거의 동일하게 저는 가입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패스워드를 바꾸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저 까먹는 거예요. 이 삼성 패스를 사용을 하면 지문 인식으로
아이디어 패스워드가 자동으로 기억이 되고 이게 관리가 되니까 잊어버려도 로그인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점. 이 큰 장점이에요. 삼성페이가 예전에는 단순히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을 했다면 요즘은 하나의 새로운 지갑의 개념으로 조금 더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리고 더 추가되는 점, 아무래도 애플페이를 견제를 하기 위한 것 같아요. 네이버의 온라인 가맹점 55만 개가 삼성페이를 결제할 수 있게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은근히 또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와 서비스 제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국내에서 해외까지 삼성페이 결제는 물론 지갑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애플페이 서비스의 시작과 함께 더 확장된 삼성페이 서비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세요? 만약에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지갑처럼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센스 있는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티커예쁘였습니다.